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석점 젖바둑 강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젖바둑 강의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상수와 잘 두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기보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평소에 궁금했던 상수들의 심리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바둑이든 판마다 다 다르거든요. 잘 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상수도 두 집 안 나면 죽고 또 끊길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수들의 심리 상태를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감상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바둑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둔 석점 젖바둑입니다. 네, 제가 100이고요. 상대방 분은 기원급수로 2급, 3급 정도의 강자이십니다. 그럼 제가 첫 수를 소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기보 방향을 이렇게 젖바둑 흑의 입장에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목을 진행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를자로 요즘은 워낙 좀 유튜브 강좌도 그렇고요. 또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통 상수가 이렇게 소목을 진행을 하면 바로 걸쳐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걸쳐왔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어려운 협공정석 참 많이 있는데 좀 비틀어서 둘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입구자로 침착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렸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세 칸으로 벌렸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두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은 세 칸은 가운데 침입해서 들어갔을 때 원래 기존에는 이 선에 붙여서 이 건너가는 자세로서 흙이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를 흙이 좋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귀에 그 흙 석점을 버려야 되는 형태인데 좀 백의 실속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흙으로서는 세 칸 벌리는 것보다는 두 칸을 벌리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대세의 정석입니다. 프로들 바둑에서 실전에서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일단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렸다는 것은 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준 한 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나를자로 걸쳤는데요. 보통 젖바둑에서는 상수들이 좀 허술하지만 최대한 좀 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3-3 침입보다는 걸침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뭔가 지금 상변에서 백의 입구자와 이렇게 나를자 걸침이 좀 허술하지만 펼쳐졌을 때 뭔가 흙으로 하여금 위화감이 들게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실전 심리상 서둘러서 실전에는 협공으로 들어왔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네, 아예 모양이 커지기 전에 바로 협공해서 들어가면 모양이 커지지 않아요. 특히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요즘에 김은지 선수의 바둑이 참 놀랍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인공지능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도 좀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면 상대방이 넓은 모양, 큰 모양이 형성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협공정석을 통해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바로 협공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협공의 종류도 한 칸, 이렇게 성점 자리에 두는 세 칸 협공 또는 나를자 받아주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협공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협공을 가는 것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협공을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김은지 선수 바둑에서요. 근데 특히 젖바둑에서는 상대방의 모양이 좀 허술해도 이렇게 모양을 펼치고 나면 막상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협공으로 들어가는 것 좋은 전략입니다. 자, 이때 양걸침이 등장했어요. 협공 후에 양걸침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요. 공격하고 싶은 돌에 반대편을 붙여라 라는 격언을 따라서 지금 백돌, 지금 보시면 흙 두 점의 가운데 사이 들어간 백 한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편에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격서라고도 하죠.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늘어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33쪽을 젖히고 이을 때 이어서 이 전투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백한점이 지금 보시면 가두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싸움은 아무래도 흑이 훨씬 유리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 여러분들 혹시 끼어 있는 수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끼어 있게 되면 큰 악수입니다.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에요. 저도 흑으로 정말 많이 두었던 기억이 나는데 좋지 않습니다. 집으로 꽤 손해예요. 자, 그래서 백은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3-3 침입해서 타협을 합니다. 이때도 원래 기존의 이 백한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흑이 반대편을 붙였어요. 그런데 3-3을 들어가서 백이 두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 한 점을 살려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잡고자 한다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흑이 망했다고 봐야 돼요. 한 점을 잡고도 망했습니다. 워낙에 귀의 실리가 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흑은요 호구를 쳐서 백을 넘겨주고 이렇게 바꿔치기로 이러한 정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변에 백에게도 큰 모양을 내주지 않고 또 이 정석 자체가 흑으로서 꽤 두터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석으로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꼭 참고하세요. 자, 실전에는 반대편을 붙였습니다. 일단 이 한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택하였는데 물론 이 수도 가능합니다만 좋은 수예요. 사실 승률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보면 지금 99.9% 집으로는 32집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수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제가 승률을 떠나서 집수를 떠나서 이렇게 두는 것은 그 추후에 일어날 변화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대편을 붙여서 두는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실전을 보여드릴게요. 붙이면 젖혀라 해서 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3-3을 파면 좀 알기 쉽게 타협이 될 수 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상수 입장에서는 바둑을 최대한 어렵게 좀 비튼다고 하죠. 비틀어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변화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3-3 파면 똑같이 타협이 되는 형태예요. 이러한 정석 많이 두어보셨죠? 네, 대유행했던 정석입니다. 하지만 백으로서는 이렇게 붙여서 이때도 사실은 약간의 실험적인 테스트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워낙 이수가 금기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많이 강조해서 다루었었고요. 이 끼어 있는 이 모양 자체도 이 삭간모자 우영에다가 또 하나 빈삼각이 더 더해져 있어요. 좋은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수를 사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이렇게 두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또 요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3-3을 젖혀서 두시는 걸 전부 아시더라고요. 네,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하지만 이 붙이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 백이 밀고 나왔을 때 일단 흑돌이 양분되면서 어려운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이 됩니다. 자, 붙였습니다. 젖혀가니까 이곳을 두 점머리를 젖혔어요. 아주 좋은 곳이죠. 이렇게 붙이는 것도 리듬을 타는 수예요. 왜냐하면 그냥 젖히게 되면 이 끊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붙여놓으면 백도 이 한 점 버리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리듬을 타는 거죠. 이 찔러서 끊는 수가 사라졌습니다. 호구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수순이에요. 자, 지금 이 싸움은요. 흑으로서는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어렵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빈삼각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상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빈삼각, 일단 첫 번째 우영이고, 발이 느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석점 젖바둑에서 이제 상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려운 수를 두어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이 수는 정말 두면 좋지 않은 금기된 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는 젖혀서 두었는데, 사실은 이 수가
좀 이 수도 실험적인 모험적인 수예요. 굉장히 뻥카 같은 그런 수인데 네, 제가 좀 약간 네, 바둑 용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자주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바둑퀸 채널 운영하면서 또 많이 또 봐주시는 좋은 분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강좌를 쉬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젖혀간다는 것은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끊을 수 있을까요? 끊는 것이 정수예요. 네, 상수의 도를 절대 상수라고 해서 봐주지 마시고요. 무조건 끊어서 싸워보세요. 이렇게 두시는 게 맞습니다. 상수도, 그러니까 고수도 두 집 만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끊기는 것도 두려워요. 제가 아무리 프로라도 지금 젖혔을 때는 상당히 네, 좀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담력이 필요했고 이렇게 끊겼을 때 좀 흑은 약점이 없습니다. 지금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백은 끊겼기 때문에 백이 두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제 부득이 속수를 한번 두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했는데 뛰기 전에 먼저 한번 단수를 치고 최대한 약점을 남겨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약점까지는 아니에요. 흑이 그냥 뭐 이어도 되지만 단수 치더라도 실전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나와서 돌파를 해버리시면 차라리 두기가 쉽죠. 그러면 한쪽을 먼저 뚫어놓고 관통의 형태가 되었고 또 반대편에 흑 두 점까지 이렇게 축으로 101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흑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약간 이런 수들은 뭔가 상대를 도와주는 이적수 같잖아요. 악수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면 저희 바둑맘이나 바둑퀸 채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력이 있으신 분들이 감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그런 우영 같은 형태, 모양에 대한 개념을 탈피하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약간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적수처럼 보이는 형태이지만 실전적인 형태, 그러니까는 이런 수들을 과감하게 두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두시면 상수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에는 여기서 좀 위축된 행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어서 두고 물론 끊는 수가 좋아서 귀의 흑돌이 완생입니다만 그래도 이 형태에서는 원래 기존의 그 석점 젖바둑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한 서너 집 정도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28집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한 5집 정도 집으로 수치로는 약간은 손해를 본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 손해는 아주 작은 손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두고 있는 바둑인 거죠. 네, 여기서 장문으로 잡는 수도 정수입니다. 자, 이때 백이요. 사실은 젖바둑이지만 상수도 실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도 똑같습니다. 실수합니다. 인공지능 갖고 계신 분들, 우리 프로들 기보 놓아보면서 정말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프로들의 바둑이 이게 아닌데, 그냥 떡수 대잔치 둘 때마다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인공지능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백의 방향은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약한 돌부터 돌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막아서 두기가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호구도 선수죠. 한칸도 선수죠. 뭔가 여기 막는 수루의 뒷맛을 이용해서 물론 당장은 안 됩니다. 끊겨서. 뭔가 이러한 선수를 이용해서 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제가 막아버리면 흑도 깔끔하게 그 뒷맛이 해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악수라고 보고 아끼고 상변을 두었는데 이 수가 또 좋지 않은 수였습니다. 집으로는 2집 정도 손해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흑이 아주 좋은 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흑으로 어디를 두시겠습니까?
네, 백돌이 상당히 엷어 보여서 뭔가 공격을 하고 싶으시죠? 만약 이런 데를 만약에 간다면 사실 공격적인 수이지만 이런 식으로 붙이고 백이 리듬을 타고 이렇게 막았을 때 흑 두 점이 잡히게 되면서 백의 주문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을 판 거죠. 공격을 해달라라는 주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와도 붙이면 만약에 받아주면 또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돌의 흐름을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이 돌을 타게 하면서 여기 막는 수를 노리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상수의 의도, 상수의 생각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판에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반드시 과감하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실전에는 미는 수가 정수였어요. 가장 안전한 수이자 집으로도 큰 수이고요. 그리고 백은 여전히 미생입니다. 끼워 있는 착점도 좋았고요. 백돌이 도초의 약점이 남아있어서 또 무겁게 들여다보는 정말 있기 싫은데 그래서 안 받았지만 실전에 그냥 있는 것이 사실 정수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고 물론 저도 바둑을 둘 때는 포커 페이스로 좀 실전에 또 이런 수를 뒀는데 이 수도 사실은 굉장히 좀 허술한 약간은 좀 상대방을 좀 겁을 먹게 하는 사실은 허실실한 수죠. 왜냐면 백돌이 엷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두었다는 것은 흑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측의 백돌에 대한 그런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아니에요. 뭐 이런 데 지금 한 칸만 뛰더라도 실전에 이제 이런 자리도 좋습니다. 이런 데 그 탄력을 만들어서 빨리 안형을 구축하는 모양으로 두고요. 또 선수까지 잡아서 큰 곳을 차지하게 되면 집으로 지금 몇 집 정도 차이일까요? 집으로 28집 정도 흑이 여전히 많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순이 그래도 꽤 많이 진행이 되었죠. 57수 정도 진행인데 이 정도 만약에 되면은 거의 이겼다 봐야 돼요. 왜냐면 초반에 어떻게든 상수 입장에서는 좀 집으로 좀 많이 차이를 줄여놔야 되는데 기존에 30 몇 집에서 별로 크게 줄어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흑이 굉장히 잘 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실전에는 이곳을 두니까 젖혀가고 막고 이때 늘었는데 이 수로도 이런 자리가 급소예요. 이런 자리가 이제 백이 늘어서 받았을 때 좀 흑의 안형을 구축하는 아주 단단한 수법입니다. 실전에는 이곳을 늘어두니까 이렇게 꼬부리는 자리가 급소여서 백이 약간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자리를 너무 두고 싶은데 근데 백도 약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받아주고 이쪽도 이렇게 찝으면 끊기는 형태거든요. 찝으면 이렇게 전체가 끊겨서 잡힙니다.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한다면 또 이쪽이 끊깁니다. 이렇게 끊겼을 때 이제 뭐 흑도 미생이지만 백도 미생이에요. 도초에 끊겨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백이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해 오더라도 여기를 젖혔을 때 단수도 선수이고요. 이곳을 젖혔을 때 지금 백이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다면 단수 쳐서 끊기죠.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서 두 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완생이에요. 그래서 백도 둔다면은 사실 여기가 두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두면 끊는 자리가 선수잖아요. 그러면 선수로 한 집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이런 교환이요. 집으로 큰 손해죠. 그러면 흑은 또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흑이 또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슬슬 나오면서 이제 대마에 대한 사월에 대한 보완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끊는 약점 두고두고 신경 쓰입니다. 끊는 약점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끊는 약점 이렇게 지킬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키는 것도 너무 발이 느립니다. 그래서 허술해 보이지만 좀 네, 약간 굉장히 좀 동떨어진 곳으로 하변 쪽에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또 중앙의 약점을 간접 보완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사실 지금 떨렸어요. 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끊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네,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백이 곤란합니다. 그냥 저는요, 상수랑 두면은 사실은 어차피 뭐 많이 유리한 바둑도 역전패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장렬하게 싸우다가 질 때 지더라도 좀 원 없이 싸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은 성취감도 더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상수하고 치수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상수의 대마를 잡고 한번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력이 분명히 늦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전에는 이것을 정말 찔러 왔어요. 그래서 끊기면 어떡하나 저의 실전 심리는 그랬습니다. 네, 다행히 끊지를 않고 타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타협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또 여기서도 큰 자리 이렇게 두니까 제가 이때도 이곳을 잊자니 또 여기 끊기는 게 남아있고 이곳을 이렇게 지키자니 만약에 여기가요 흙이 찝으면 여전히 끊겨서 백돌 전체가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곳이에요. 여기 찝는 자리가. 그래서 백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자니 사활에서 단수 치면 여기가 한 집이 나는 거예요. 이 한 점이 잡히면서 두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끊기는 수가 후수가 되는 거죠. 흙으로서는 이 끊는 수가 후수가 되는 거지만 집으로는 이 수가 이득인데요. 사활을 놓고 보면 백은 어떻게든 흙, 대마, 사활을 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어요. 실전인데 그럼 끊는 자리 너무 아팠습니다. 집으로 굉장히 아팠고요. 이 흑도를 백은 어떻게 보면 지금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시선이 그냥 이쪽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뻔하기 때문에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때도 감각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인 행마를 찾으셔야 돼요. 항상 바둑에서 지금 이 정도 기력이 되시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뭐 한 칸 뛰어라, 나를자 두어라, 뭐 눈목자를 둬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기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력이 상승하시려면 실전적인 수를 많이 구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집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집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완성의 형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각은 여기죠. 실전인데 그 좀 급소 딱 맞는 순간 지금 집 차이도 한 20집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치받아도 이 안쪽에서 두 집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나오면 또 좌측 두 칸 벌림의 흑돌이 조금씩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받아서 버텨 두셨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랑 둘 때는 빨리 먼저 안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전에도 나오지만 좀 뭔가 빨리 살아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요. 실전에는 일단은 다 버티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또 붙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흑돌 전체를 가두어 가면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도 붙여서 두니까 치받아서 이런 수도 붙이면 저쳐라 격언인데 격언대로 두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지금 대마 공격에 있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최대한 강하게 지금 안형을 파워하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받아서 두는 것도 정수였고요. 이때가 이제 선택의 기로예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는 페이크, 뻥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약간 공갈 치는 수예요. 사실은 상수들이 정확하게는 공갈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사실 흑 대마의 그 생사는 안전합니다. 완벽한 한 집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집이 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을 파워하려면 이 자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가 담력 테스트입니다. 이때 흙으로 늘어서 그냥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상변의 백집이 전부 부서지면서 흙이 사는 순간 이 바둑이 끝나는 겁니다. 백이 집이 없어요. 그 집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늘었을 때 지금 벌써 30몇 집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수는 집으로 이렇게 만약에 둘 경우는 지금 20집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집으로 타협을 한다면 이런 바둑은 승산이 없어요.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공갈을 치는 수를 두는 겁니다. 실제로 상수들이 우리 좀 기력이 약한 하수분들하고 이제 바둑을 둘 때 이러한 심리로 둬요. 한번 와봐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늘어서 싸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술기 영역인 거예요. 백은 이제 막아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중앙에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있는 자리가 선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먼저 한번 두고 두면 확실하죠. 더 호구까지 치고 선수하고 다 이렇게 되면 그냥 완벽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술기를 하다 보면 어떡하지? 이로 잡으러 오네. 일단은 겁부터 먹게 마련인데요. 겁먹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젖바둑에서의 요령. 상수랑 맞서 싸워라. 겁먹지 마시고요. 네, 실전에는 이렇게 물러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도 그냥 사는 것이 정수예요. 근데 벌써 집이 정확하게는 18집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살았을 때 기준으로. 근데 지금 끼어 있는 것까지 교환하고 나서는 여기서 15집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끝내기가 앞으로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 15집의 차이는요, 좀 순식간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젖바둑에서 상수에게 승리를 하시려면 끝내기 들어가기 직전에 적어도 최소한 15집, 20집 이상 유리하셔야 이기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반전입니다. 중반전에 15집까지 차이가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흑으로서 굉장히 좀 쫓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후에 좀 빨리 수순을 보여드리면 타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중앙 쪽도 미생이고 좀 여기 좌우를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타개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흑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시죠? 중앙이 흑돌이 미생이어서 백은 지금 전체를 압박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적인, 그러니까 안형을 갖추는 멋진 행마입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안형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여기서도 건너가는 맥점도 굉장히 노련한 수예요. 얘도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프로들도 이런 수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네, 바로 노타임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수를 또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흑은 일단은 하변 쪽의 흑 모양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전부 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대마 사활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멋진 수, 블루 스팟이 나왔습니다. 네, 들여다보는 수. 지금 흑이, 지금 승률이 그래도 백이 많이 쫓아온 상황이에요. 집으로는 흑이 9집 유리한데 사활 때문에 지금 승률이 퍼센트가 8대2까지, 백이 한 20% 정도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서 이 자리 블루 스팟을 찾았어요. 정말 어려운 수고, 이 수를 딱 저는 당연히 저는 발견을 네, 이 수는 너무 어려운 수예요. 사실 프로도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수를 두는 순간 이 대마는 살았습니다. 지금 백이 이어서 받으면은요, 여기가 일단 선수고요. 이렇게 선수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자리만 막아서 두게 되더라도 여기가 끊는 약점이 있어서 젖히고 받을 때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건너가는 수와 이 끊는 약점이 맛보기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 빈틈, 백 모양에 대한 빈틈을 파고드는 아주 절묘한 적시타, 응수타진이었어요. 이 수가 묘수였습니다. 이 수를 두는 순간 당황했고요. 제가 또 여기서 변칙으로, 원래 상수는 장고를 하면 반칙이에요. 근데 좀 장고를 해서 반칙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찌르고, 네, 이렇게
교환을 좀 한 다음에 임시방편으로 만약에 이 자리를 두면 한 칸을 띄었을 때 쌍립을 두는 순간 이쪽 한 칸으로 폴짝 띄어서 건너가는 수와 막으면 또 이렇게 젖혀서 건너가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백돌의 위치를 잘 보시면 지금 이 석점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한 점이 이 자리에 놓여 있으면 흙이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둬봤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안 집어놨기 때문에 백이 선수로 이 자리를 집어놨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안 둬 놓았기 때문에 좀 약점이 많아서 흙이 살 수가 있고요. 실전에는 일단은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살기 전에 물어봐야죠. 항상 바둑에서 저도 좀 어릴 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뭐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기 전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식기 전에 먹는 것이 좋잖아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둘 때도 그 자리가 지나가기 전에 두어라 해서 식기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두는 걸 추천하고요. 그럼 백이 이제 지금 잡으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잡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전에 이제 이런 진행으로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자충이 하나 들어 차 있기 때문에 흙이 훨씬 더 뭔가 수를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순이었고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일단 한 칸이 선수고 이어서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석점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단수만 치고 돌파를 해서 이렇게 끊어서 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도 타협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찝는 자리가 원래는 절대 선수의 자리인데 지금은 또 여기서는 흙에게 좀 선택이 기로해요. 여기서도 사실은 실전에는 타협으로 이렇게 끊겨서 개가바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개가바둑을 했을 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만만치 않게 되면 끝내기에서 아무래도 상수가 훨씬 더 수를 빨리 보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끊겼을 때는 백이 이미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검토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버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막아서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가 한 칸이 절대 선수고 뭐 이런 자리도 절대 선수예요. 그러고 나서 모양을 보시면 단수 치고 나오고 이런데 나오는 것도 선수입니다. 그럼 백이요 약점이 많습니다. 보시면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막상 만만치는 않은데 네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끊고 늘면 정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건너가는 수를 엿보면서 일선에 네, 이 수가 좋네요. 한 칸 뛰는 수가. 이렇게 만약에 뛰면 찌르고 막았을 때 백이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활에 영향이 가는데 이렇게 뛰니까 이렇게 막더라도 이 안쪽에서 백이 이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한 칸이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수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때도 찝었을 때도 흙이 이어서 버텼다면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수읽기를 하기는 저도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냥 끊었을 때 이런 거 교환하시고요. 이런 거 한 칸 띄고 백이 전부 잡으러 왔을 때 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단수까지 아예 치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네요. 아까 제가 잠깐 이 한 칸 보여드렸는데 찔렀을 때 또 이런 것도 감각적인 수예요. 프로들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 찔렀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끊기는 순간 곤란하죠. 여기가 또 약점이 아래편에 남아있군요.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예 단순하게 좀 약간 크게 연결하는 수가 좋네요.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전은 이제 대만은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바둑이 참 재밌었는데 제가 보여드린 바둑이 참 재밌게 두었거든요. 집중해서 저도 상수는 장고를 하면 안 되는데 장고하면서 열심히 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들여다본 수가 이 바둑에서 정말 아주 멋진 묘수였고요. 그리고 또 대마의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순간들이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위험한 고비들을 전부 넘기고 이 큰 대마는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찝었을 때 하변에서의 약간 네, 큰 출혈로서 이 바둑이 네, 베개 쪽에 좀 기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둔 바둑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수들의 심리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좀 약간은 네, 거북하실 수도 있는 표현인데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